자, 이번 강의는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남은 것이 이제 건설과 그 공급 관리 중에서 공급 파트와 관리 파트. 관리 파트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파트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걸 방지가 목적입니다. 투기 방지적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주택을 갖다 공급을 갖다가 주택법상 주택 공급받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얻어서 가져가는 것이면 당연히 뭐 하도록 되냐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주택 공급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승인이 아닌 신고하는 경우도 있더라 볼 수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데요. 자, 여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갖다 하겠다 그럴 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 이런 거 빼놓고 나서 민간만 해당하는 겁니다. 민간만이. 자, 그러면 신고하는 것은 어떤 걸 갖다 했냐면 복리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를 갖다가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서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 할 경우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복리시설은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체의 입주자 모집과 관련돼서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때 입주자를 모집할 때의 가격에 대해서 중요한 거죠. 가격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속된 풀 옵션 해가지고 가격을 엄청 많이 높게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좀 법에서는 지양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고, 주방기구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그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풀옵션이라는 말은 붙이지 말아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입주자 모집을 갖다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 승인 받도 어쨌든 뭐가 있다 보시면 그 모델 하우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걸 갖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면 견본주택이라 그러죠. 그럼 견본주택에 마감 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마감 자재 목록표가 있을 수도 있겠고 거기에 따른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동영상. 이 동영상을 승인받을 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사용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언제든지 가서 여기 입주자들이 공개해 주세요 하면 공개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왜 이걸 갖다 해야 될 거냐. 가끔 하다 보면 마감자재 목록표, 즉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와 실제 입주해 보니까 나중에 얘와 얘가 제품에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 차이를 갖다 물어보면 대개 보면 품귀현상이라는 속칭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품귀현상 때문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여기 썼던 자재와 품귀현상의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같은 질 이상으로 써라. 같은 질 이상으로 써라.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미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통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양을 할 때 대표적으로 보면 뭐가 문제될 거냐. 가격에 대한 문제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도입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요새 뭐 폐지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공공택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무조건 다 폐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어쨌든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그 제도는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동적으로 배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 자,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 이하로 줘라. 그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 볼 수 있어요. 그 이때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대상이 되는 것을 갖다 보면 대상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택지는 집을 짓는 땅인데 공적 사업에서 개발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하는 것을 보셨죠. 그렇죠? 이게 되겠고 공공택지가 아닌 즉 민간택지에서도 공공택지 외를 민간택지에서도 국토장관이 국토교통이 정하는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곳이면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뭐가 있다고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 유치를 갖다가 외자 유치를 위해서 그 외자 유치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관광진흥법상에 의한 관광특구에서 우리가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에 그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50층은 초고층인데 그중에 200m인데 15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지껏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도대체 분양가격이라는 건 바로 뭐냐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분양가의 구성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에다가 뭐를 갖다 주어질 거냐. 우리는 이 택지비가 있으면 택지비에다가 가서 건축비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쓰면 분양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택지비는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네요. 공공택지에서 택지비가 있고 소위 민간택지에서 택지비를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택지의 경우는 가서 공급받은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서 택지의 공급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급 가격에다가 무조건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거, 그 항목 외에는 붙일 수 없다. 그 다음에 민간택지는 가서 원칙적으로 감정 가격에다가 역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거 외에는 붙이지 말아라. 그런데 뭐가 있을 수 있느냐? 매입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걷다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이 매입 가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무엇을 연상하시면 될 거냐? 매입 가격. 자, 이거는 경공매가 이루어졌다는 매입 가격 알죠? 그렇죠? 또 우리가 왔을 때 국가나 지방처럼 매입했다. 매입 가격 알죠? 또 공적 장부 같은 여러분들 되게 등기에 보면 매매 가격 써 있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매입 가격에다가 국토교통이 정한 거 외에는 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걷다가 건축비인데 얘는 이제 택지비에 관한 사항이고 건축비는 이 기본형 건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본형 건축비는 누가 정하는 거냐?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군구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친 걸 분양가격을 해요. 그럼 이때 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경우든 어디든 이 분양가격 자체를 갖다 모아두게 하면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시. 그럼 여기는 누가 하는 거냐? 얘는 사업주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은 사업주체가 하면 자기가 불티가 다 붙였죠. 자,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입자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 가서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을 입자모집 공고에 공고하라 이렇게 공시하도록 수 있겠고 이거는 사업 주체가 가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정리해 준 거고 자 이번에 새로 생긴 거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갖다가 새롭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라는 것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비교해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너무 높더라 이런 지역을 대해서 주택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때는 국토장관이 가서 주택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지정하도록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할 때는 이 지정하기 전에 미리 각 시도지사 이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해 놨어요. 의견을 듣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지정됐으면 이 자체를 갖다가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통보해 줄 거냐? 여기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통보해 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국 뭐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이 지역은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 입주 한 번씩 공고했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하는 걸 공고하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공고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얘는 누구를 통해서 사업주체한테 가서 이걸 갖다 공고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보해 주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해지 절차 역시 지정 절차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는 두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 지방공사는 그 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시사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산정 적정성 여부. 우리가 발코니 튼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가격 공시 내역의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 적정성 여부.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제2종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예정 상액 산정 적정성 여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인근 주택가격의 산정의 적정성 여부 이걸 갖다가 가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의 결과를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임대주택을 갖다 짓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임대주택은 대개 누구한테 주냐? 인수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자한테 줄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만 정리하니까 그 임대주택의 공급은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우리는 공인중개사하고는.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느냐? 질서 교란 금지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질서 교란 금지는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의 경우는요. 넓은이를 설명해 줄게요. 공급 질서 이렇게 되는데 첫째는 공급 받는 자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 너희들 역시 어떤 질서를 유지하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공급받는 자에게는 그 공급 질서 교란 금지 공급 질서를 교란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도 양수를 갖다 금지하는 거고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 설정 등의 제한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배우는 것이다. 그럼 제일 먼저 보니까 공급받은 자 누구든 첫째 누구든 자, 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 이런 걸 대개 보면 뭐라 해요?
입주권 딱지라고도 많이 그러죠. 분양권 이런 말 쓰죠. 되게 보면 여러분들 뭐 분양권이라든가 혹은 뭐 딱지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통장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런 지위 증서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양도에서도 양수에서도 알선에서도 안 된다. 잘 나오죠, 이게. 양도, 양수, 알선. 그 알선 중에서는 우리가 요새 보면 인터넷 광고 등에 관한 사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양도, 양수를 갖다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상속과 저당은 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지위증서가 도대체 뭐냐? 요게 그래도 최고 많이 출제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최고 많이. 그래서 지위증서 이게 최고 많이 출제됐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암기해도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주증 확대는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공주증상 확대는 금지다. 그런데 공주증이 확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 1순위, 2순위 같은 거.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채. 그다음 입주자적 증서, 통장이죠. 무허가물철거 확인서, 소위 딱지죠. 이 딱지. 이주대책자 대상자 확인서, 소위 딱지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전매 행위 같은 걸 여기 봐요. 양도 양수 행위를 갖다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걸 갖다 위반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 되겠죠. 우리 위반하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됩니다. 지위는 무효요, 계약은 취소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분양을 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여기는 1순위자가 예를 들어 청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청약을 1순위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 갑이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근데 갑은 지금 얘가 3순위야. 그러면 청약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을이 갖고 있는 얘가 1순위야. 이 통장을 얘가 거래를 해. 그래서 여기다가 청약을 해버려. 그러면 가서 당첨이 됐어. 딱 보니까 나중에 얘가 보니까 3순위야. 그러면 너 그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당첨된 취소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얘가 거기서 당첨돼가지고 등기까지 쳤어. 그러면 뭐가 될 거면 환매 대상이 되는 거야. 환매. 그래서 이건 매매대금 같은 대금을 지급한 날 환매되는 거죠. 대금 지급한 날 당연히 환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등기해가지고 입주가 됐어. 그럼 이건 이미 지위가 무효했다. 등기까지 가져갔더라. 등기 상관없어요. 대금 지급했으면 이 사람 땅이 아니죠. 이 사람 건물이 아니죠. 갑과는 아니죠. 사업주체과 예를 지금 만약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뭐냐? 너 나가시오 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죠. 그 들어갔다 나오면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 이거 1순위 거래됐잖아. 너희는 10년 범위 내에서 다시 재당첨 제한.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그 말은 이건 뭐 말을 이렇게 했지만 입주 자격 제한이라는 얘기죠. 입주 자격 제한 10년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했다 그러면 가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더라. 이게 바로 누구들에 대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말고 이제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라는 게 제5에 가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제한 등을 갖다 한번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누구한테 요구한 거죠? 사업 주체한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한테 너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을 갖다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봅시다. 여기 사업주체가 있겠죠. 여기에 입주 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 승인 얻었죠. 그럼 이때 이들은 대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건 원칙하죠. 그럼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기점을 해서 가서 이 대지에다가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여기다 내가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 하는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기 등기하는 것이. 자, 그러고 나서 이 대지에다가 이제 뭐 했어요? 건물을 올릴 거 아닙니까? 건물을 올리면 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분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때 역시 부기 등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동의 없이 이 건물에다가 내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얘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가서 입주 가능일 이유. 입주 가능하다는 것은 가서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한 날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한 날 기준점을 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후 60일까지 60일까지. 왜냐하면 반대부터 60일 내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이후 60일까지 이 사이에서는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아라. 누구의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됐다면 입주 예정자가 동의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하게 됐으면 이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게 됐다면 이 자체는 무효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앞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주택조합의 경우는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 가능한 이후 60일까지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저당권 설정등이란 건 뭐냐? 해당 주택 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와 담보권, 또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또 대지를 갖다 다른 사람 매매 증여 이런 거 처분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부기 등기한다 그랬죠? 자, 부기 등기할 때는 분명히 너희들 동의 없이 양도나 압류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걸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기 등기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앞서 그랬죠. 부기 등기 시기 교재 나오죠? 3번에. 자, 주택의 경우는 또 건물의 경우는 그랬죠. 대지의 경우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그 다음 건물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면 5번에 보면 부기 등기 효력이 랬죠. 만약에 이 사이에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들을 설정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부실돼서 경영부실을 해서 다른 데 양도되더라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동의한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에 대한 사항이냐면 투기과열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이걸 갖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투기과열지구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그럼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개점을 해서 이렇게 보네요.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주택공영개발지구 그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모르겠으면 전매행위 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뭐를 제한하더라? 전매행위 제한을 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매행위 제한을 갖다가
몇 년 범위에서 전면 제한, 10년 범위에서 제한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지금 외우지는 마세요. 그게 또 각각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걸 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명이 제한을 가져온다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했죠. 그럼 두 가지로 하면 돼. 투기과열지구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이걸 갖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투자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왜 그럴 거냐? 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이 국토장관도 하고 시도지사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명이단 말이에요. 2명 따지면. 이 사람들이 지정할 때 자, 국토장관이 하면 시도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지사가 하면 국토장관한테 충분히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 유일하게 맘먹어봐. 어쨌든 국토장관이 하든 얘네들이 하든 심의를 거쳐요.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서 가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걸 교재 보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지정하는 것을 갖다 기준점을 해서 보면 나중에 이 내용을 갖다가 통보해 줍니다. 누구한테 통보할까요? 시장군수구청장. 어디 분양가 상한제 똑같잖아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서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 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주체로 알고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가서 공고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주체한테 공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들한테 통보에 주독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들과 시장군수랑 구청장, 시도사가 국토부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장군수 구청장과 시도사가 있으면 국토장관은 가서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서 40일 내 통보해 주는 겁니다. 요청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요. 또 국토장관은 1년마다 재검토하는 겁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마다 검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요거다 하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고 요게 포인트다. 그 다음 주택공영개발지구다 그랬습니다. 주택공영개발지구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어떤 걸 연상하시면 되냐면 이미 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과열지구가 이미 지정됐어요. 그 안에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무슨 택지? 공공택지. 그럼 뭐요? 공적사업에서 건설 공동주택 용지죠. 거기에 땅에 그 투지의 공공성 때문에 이거는 공영이 개발하겠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걸 지정한 것은 국토장관이 지정한 것을 뭐라 하면 주택공영개발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영개발을 것은 국토장관도 있고 국토장관이 하지만 국가지단체, 한국토지, 지방공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역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몇 년 범위 내에서 전명이 제한이냐? 자, 이제 제7번에 보면 전명이 제한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출제되니까 꼭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겠죠. 자, 그 교재에다 밑주세요. 1번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있겠고 1번에 보면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있고 네, 3번에 보면 이번에 새로 생겨났죠. 밑줄 저도 별표 쳐주세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즉 우리가 봤을 때 민간택지도 수도권 지역에서 알겠죠? 자, 뭐가 될 수 있어요?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도 역시 전면이 제한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택공영개발지구 안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 입주자 자격 지위 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보세요. 자, 그럼 얘네들은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 자격을 갖다 뭐 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몇 년 범위? 10년 범위. 이때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 자격을 제한하지만 하지 못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내가 받았어요, 이미. 내가 이미 공급받았어요. 그럼 공급해 줄 때, 너 이거 이렇게 전매일 하지 마라 하고서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팔라면 나한테 팔아라. 나의 동의가 있어야
나한테 팔 수 있다는 부기등기라는 거예요. 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무슨 등기하냐면 항상 부기등기하는 거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지 말라는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전매행위. 자, 이번에면 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소위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부기등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꼭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꼭. 그래서 7가지 다 외우라지 않고 저는 이렇게 재치껏 공부를 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상이 해이하니까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니까 사정이 생겨서 이거는 자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져가고 또 하나는 이쪽에 가는 것은요. 세대원 전부가 옮겨가야 돼요. 세대원 전부가. 근데 요 밑에 있는 건 이거는 배우자에게 일부가 가는 겁니다. 요것만 구별하면 돼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질병 사정이 생겼다. 수도권 안 돼서 수도권 바깥으로 가면 가능하다. 누가? 세대원 전부가. 자, 상속에 의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 조정 주택 팔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가겠다. 가는 전부가 한단 말이에요. 해외로 나가겠다. 몇 년? 2년 이상. 이혼에 의해서 위자료 주겠다. 그 다음 내가 내 땅이 있었는데 협의 양도했어. 나는 그걸 그때 살려고 그러니까 여건이 맞지 않아. 팔고 가겠습니다 하고 시장군수구청에 전매할 수 있다 확인해 준 거. 그 다음 공매 경매. 내가 은행이나 알겠죠? 일단 대출을 갖다 했는데 내가 못 갚았어. 그럼 뭐가 들어가죠? 경매가 들어가죠. 또는 내가 세금 안 냈으면 공매가 들어가죠. 이와 같이 경매 공매에 의해서 가서 가져간다. 그 다음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자, 이게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전부냐 일부냐 해외는 2년이냐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판단하면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주라고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우선 주도록 돼 있겠고 그런 내용을 미리 무슨 등기하라? 부기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저기까지가 주택의 공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 관리와 더불어서 뭐에 대한 사항은 나가겠냐면 이제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어떻게 주택법 강의에 대한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